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한파가 매섭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 하이닉스 성적표를 보니 영업 손실이 도합 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에 따른 출하 부진과 가격 하락 탓인데요. 두 업체 모두 감산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반도체 불황이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부문 성적은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매출 13조 7,300억 원에 영업 손실이 4조 5,800억 원인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 났고 영업이익은 13조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분기 영업 손실을 낸 건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전문 SK 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 3조 4,02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1년 전보다 58.1% 급감한 5조 881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을 합치면 무려 8조 원인데 반도체 수요 둔화에 따른 출하 부진과 가격 하락 탓입니다. 그러자 지난해부터 감산에 들어간 SK 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이달 초부터 감산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자 설명회에서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2분기부터 재고 수준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소폭이 하반기에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산에도 당분간 매출이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야지 이런 전자제품 수요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반도체의 경기도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기가 극적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살아날 거란 전망들이 잘 없잖아요. 업계 안팎에서는 두 기업이 2분기에도 반도체 부문 동반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마침내 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군함 사업에서 경쟁사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한화는 2008년 처음 인수를 시도했다 중도에 그만둔 지 15년 만에 세계 2위 조선사인 대우조선을 품게 되면서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방산업체가 됐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하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향후 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및 영업비밀 유출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 기술 정보 요청 부당 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3가지입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 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에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공정위의 시정 조치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화는 2008년 처음 인수를 시도했다 중도에 그만둔 지 15년 만에 세계 2위 대우조선을 품게 됐습니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고 유럽연합과 일본, 베트남 등 7개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을 승인받았습니다. 마지막 관문 공정위를 넘으면서 한화는 우주항공, 지상방산의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한화는 다음 달 중으로 대우조선 인수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인데 새 사명은 한화오션이 유력합니다. 한화는 대우조선의 최근 2년간 적자 규모가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우선 재무구조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치러진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 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사람 6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처음으로 성적을 유포한 사람은 구속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다만 성적 자료를 해킹한 해킹범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면서 해커의 IP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창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인터넷에 유포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입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여만 명의 성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응시자들의 성적과 이름은 물론 학교별 성적 순으로 재가공한 자료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널리 퍼졌습니다. 경찰은 94만 건에 달하는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IP 추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최초로 유포한 A씨 등 6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불상의 해커로부터 제보받은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올려 유포한 혐의입니다. 또 B씨 등 나머지도 유출된 성적 자료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성적 관리를 맡긴 전산처리업체로부터 시험 성적을 전달받아 서버에 올리면 개별 학교가 이를 출력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거되지 않은 불상의 해커가 교육청 서버에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어 성적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상의 해커가 해외 IP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바람에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면서 해커의 IP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개인 정보를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요즘 환경을 위해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노력 많이들 동참하시죠. 일부 지역에선 컵 보증금제, 그러니까 포장할 때 컵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반환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그런데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반환금이 개인에게 현금으로 반환되면서 소액의 횡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윤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환경당국에서 일회용품 퇴출을 권장하며 등장한 다회용 컵은 세종시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됐습니다. 포장할 때 컵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적자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카드로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회사 돈으로 컵 보증금을 함께 결제했는데요. 컵을 반환하고 났더니 제 손에는 현금 1,000원이 생겼습니다. 사기업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세종시는 지역적 특수성 탓에 정부 부처나 국책 연구기관, 공기업 직원들이 법인카드나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금이 의도치 않게 개인에게 현금으로 반환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매일 특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이용해 커피를 한 잔씩 마신다면 1년에 30만 원가량의 반환금이 쌓이는데 환경을 생각한 선의의 행동이지만 일종의 소액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쓰고 나서 그중 일부를 이제 자신이 돌려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도를 고의로 악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컵 한 개당 금액은 300원으로 낮지만 개인 주머니로 현금이 들어가는 원리는 다회용 컵 보증금 반환과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당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나 별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카드 사용은 해당 기관과 개인 사이의 문제라면서 보증금 정산에 별도의 지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자원순환 정책인 만큼 제도의 전국 도입에 앞서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군벌 간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에서 외국인에 이어 수단인들의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하늘길과 뱃길을 이용해 떠난 타국민들과 달리 대부분 수단 주민은 육로를 통해 목숨을 건 탈출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 요금은 며칠 새 몇 배로 뛰어 올랐고 외국행 선박 탑승 우선권은 외국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단 주민들이 이집트로 넘어가는 아르킨 국경 검문소로 몰려듭니다. 페리는 피난민들을 이집트 항구에서 나일강 상류로 쉴 새 없이 실어 나릅니다. 정부와 반군이 72시간 동안 휴전한 틈을 타 이집트로 건너온 수단인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로 하늘길과 백길을 이용해 수단을 떠난 타국민들과 달리 대부분 육로를 통해 목숨 건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외지인 대피가 마무리된 이후 무력 충돌이 한층 더 격화하고 자신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군이 국가보건연구소를 장악하면서 불거진 생화학전 공포, 성폭행 등 군인 범죄에 대한 불안도 이들을 국경지대로 이끄는 요인입니다. The last time in Sudan, there was a big war going on. The two forces were shooting one another, and it became very unsafe. 50개국 출신 민간인 1,600명을 태운 배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항구에 도착하는 등 각국의 철수 작전도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버스 요금은 며칠 새 몇 배로 뛰어올랐고 외국행 선박 탑승 우선권은 외국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يعني لا مويه لا نور لا مواد ذاتها الناس تستعملها والحاجه دي عيانه حاسه دواء ما عندها دواء عشان تستعمله ما عندها نحن هو قاعدين في شارع 60 لنا 4 يوم نحن بنقعد بالحاله دي. 수도 하르툼에서는 식료품과 의약품이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전체 의료시설 중 16%만 재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혈 사태로 인한 사상자 이외에 이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